안녕하세요. 블라썸메드 강사 김지수입니다. 지금부터 우선고 1학년 내신 총평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신 총평 주제는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선고 1학년에서 근 2년간 변형이 없었던 유일한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난이도를 조절해보는 도전을 해본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에 맞춰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번 내신 총평 영상도 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난이도는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난이도 책정을 중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중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첫 번째, 근 2년간 지문의 변형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 대신 선지의 난이도를 조금 올렸다라는 점, 그래서 선지가 어려워진 부분이 다른 점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요, 서술형의 실질 반영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객관식이 쉬워지면서 이제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에 따라 등급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어떻게 풀었고 얼마나 잘 풀었는지가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로 한번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 유형은 실제로 1학기 시험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어법 문제가 한 문제 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빈칸 문제가 지난 1학기와 같이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유형들도 실제로 내용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변화까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객관식 문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평소에 공부한 내용의 그 노력이 그대로 점수에 반영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선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과 줄거리, 이거를 어떻게 잡았고 우리 학원에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거에 대한 가장 핵심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 학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단거나 나누스 노트입니다. 이 단거나 나누스 노트가 뭐냐? 실제로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를 구분하는 하나의 모든 지문이 들어있는 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전달을 할 때 꼭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나누스 노트에 너의 약점을 모두 다 담고 시험을 보는, 시험지를 받는 그 순간까지 이 나누스 노트를 보면서 시험을 준비를 해라 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의 약점을 분석하는 게 이 나누스 노트의 핵심이었고요. 이 나누스 노트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 첫 번째, 형광펜 3개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내용에 관련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는 형광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르는 문법 구조, 구문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형광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단어, 그리고 네 번째는 지필 테스트, 그리고 배포된 모든 문제가 틀린 문제를 우리가 실제 나누스 노트에다 옮겨 적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해석을 제외한 문법 구조, 그리고 단어, 그리고 내용, 그리고 문법 해당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형광펜을 치게끔 만들어 놨고, 이게 형광펜을 치고 끝이 아니라 이 형광펜 친 내용들을 학생들이 실제로 아는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40분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광펜 친 부분들이 질문에 대답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학생들이 말하는 내용 정리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질문에 대답이 나와 있지 않으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모든 내용과 구문과 그리고 어휘를 다 잡고 가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어떤 친구들이 어떻게 점수를 받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7명 중 24명이 점수 자체를 올렸어요. 그래서 65%의 점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보면은 이 점수는 뭐야, 학원을 다녔는데 65%밖에 안 올랐어?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65%의 의미는 실제 1점이라도 점수를 올린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이 65%라는 건 그만큼 학생들이 이 시험에 있어서 준비하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걸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술형 4번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특이점은 뭐였냐면 지시사가 실제로 서술형 문제에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정확히 1학기 기말고사 때는 이 지시사 서술형 문제가 없었는데 1학기 중간고사에는 있었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시사 서술형 문제가 부활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학교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가 무엇인지 많은 학생들이 더 웨이브스를 많이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틀렸는데요. 실제로 데이의 답은 고막에 해당되는 eardrums가 실제의 답이었습니다. 왜 학생들이 더 웨이브스를 많이 찍었냐? 이 데이의 뒤에 보면 플렉스 인 앤 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플렉스 인 앤 아웃은 요동치다, 안 밖으로 요동치다라는 의미인데 왠지 파동, 우리가 더 웨이브스에 해당되는 단어는 요동치다라는 말이랑 되게 어울리는 말이죠. 이렇게 어울리는 말에 접근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더 웨이브스를 찍은 친구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when이 이끄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그 파동들은 너의 고막에 도달될 때라는 가정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동이 고막에 도달하고 그 고막이 울리는 건데 이 파동이 울린다라는 거에 학생들이 꽂혀가지고 더 웨이브스를 많이 찍게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많이 틀렸고요. 이렇게 서술형의 변화에 됐다는 점, 1학기 중간고사 때 있었던 패턴을 우리가 기말고사 때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서술형 문제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서술형입니다. 이번 서술형은 이게 우리 학원에서 어떤 준비를 했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맞췄으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직전 보충 시간 마지막 시험 전날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들은 다 이런 얘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시험, 우성고 시험은 서술형 문제가 어떻게 나오며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꼭 지문이 변형이 되고 추가된 단어가 어용 변화의 핵심이다라는 말을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분명히 학생들한테 전달을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문장을 보게 되면 they do so overcautiously라는 단어가 있죠. 실제 본문에서는 이 overcautiously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읽다 보면 생소하고 특이한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 담당 선생님의 말을 듣고 단어가 추가됐네? 그럼 이 단어가 서술형의 답이 될 수 있겠네라고 시험장에서 떠올린 친구들은 바로 overcautiously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 A 보기에 넣을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overcautiously에 그대로 답을 쓰면 이제 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overcautiously에 이 자리에 맞는 품사가 뭐니까지 물어보는 게 이 서술형 문제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li를 빼서 부사가 형용사로 만들어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점이 이 시험을 문제를 맞추는 핵심이었고 실제로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어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법 문제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우리 수업 시간 40분 전에 와서 보는 지필 테스트 준비, 한마디로 40분 동안 그 주에 공부한 거를 시험 보는 시간에 이 문제를 수도 없이 많이 지켜봤을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학원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정말로 내가 이 학원을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원한 걸 얻고자 다니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물어보는 능동태냐 수동태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었던 점은 여기에 있는 and로 인한 병렬 구조 문제가 더해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 understood랑 우리가 병렬 구조가 이루고 있는 단어가 published죠. 이 publishe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비동사랑 결합되었을 때 수동태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the result 우리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엔 수능 필수 어휘 그리고 수능 문법 포인트를 벗어나지 않고요. 우리가 수능 문법 포인트를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 학원에서 지필 테스트 그리고 선생님과의 수업을 충분하게 소화한 친구들은 이런 어법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빈칸. 실제로 우성고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빈칸이고 실제로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deviation. 우리가 일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 학원에서 아까 말했던 나노노트를 정리한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일탈이라는 단어가 보기에는 없었다라는 게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eparture, 우리가 출발이라는 저 단어가 실제로 답이 되었는데 왜 출발이 일탈이 아닌데 답이냐?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어라는 건 한글 뜻 그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요. 일탈이라는 건 출발점에서 벗어난다라는 개념이고 출발이라는 단어도 시작점에서 벗어난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벗어난다라는 뉘앙스 자체가 같은 뉘앙스고 같은 단어라고 알게 되면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선고 시험에서는요. 그 단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뉘앙스를 가지고 시험을 내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단어가 수능 필수 어휘에 포함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 수능 필수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뉘앙스에 맞게끔 공부를 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지 문제입니다. 이 요지 문제의 특징은 지문의 길이가 많이 길죠. 지문의 말이 긴데 사실상 이 지문에 어려운 단어는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지문도 실제로 학생들이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해석 실력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준비한 언어적 거세, 동물과 인간 사이의 차이, 인간이 동물을 경시한다는 점을 언어적 거세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여기서 이 언어적 거세라는 게 이 지문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니? 라고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고 그런 학생들은 이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지문은 내용이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웠다라는 점이 특징이긴 하지만 우리는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준비하고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그냥 준비만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런 수준까지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아주 쉽게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세부 유형 분석까지 끝났고 점수대별로 그럼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60점 이하인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가져야 돼요. 갑자기 60점 이하인 친구가 이번 2학기 기말고사를 통해서 갑자기 100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목표로 가져야 되는 현실적인 목표는 70점에서 80점인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요. 내가 과연 이 학원에서 100%를 활용하고 있고 내가 100%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학습 태도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학습 태도 점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주일에 공부해야 될 분량이 있고 선생님들과 그 학생과의 약속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학생한테 숙제를 주고 학생이 받은 숙제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수건입니다. 근데 학생이 만약에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분량이 적어지게 되고 그런 친구들은 우리 학원의 100%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60점 이하 친구분들, 우리가 선생님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부분 더 잡아야 돼요. 어떤 영어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얼마나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행을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된 친구들은 두 번째, 풀이구문, 우리 기본적인 품사와 기본적인 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공부는 앞으로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꼭 완성을 해놓고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선고에서 가장 중요한 서술형 시험은요. 서술형에 있는 어형 변화가 중요한 점입니다. 그 어형 변화는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라고 하면 품사와 자리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품사의 역할, 그 자리가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우선고 시험을 보면 서술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 말은 즉슨 60점 이하인 친구들이 그 이상을 받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꼭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품사와 오형식 정도는 구분하는 실력을 만들고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들 역시도 나노스 노트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나노스 노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 수준별 학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60점 이하 친구들은 그럼 어떤 거를 활용을 해야 되냐? 모든 문장의 구조 분석을 하지 말고요. 주절의 주어 동사 정도는 찾는 연습, 그리고 주절에 맞는 형식 정도를 찾는 연습을 꼭 하고요. 줄거리의 모든 내용을 가져가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모든 내용을 한 번에 가져가기에는 아직 영어적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큰 3단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있는 3단 요약에 있는 내용만큼은 머릿속에 꼭 준비하는 공부를 이번 내신 기간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60점에서 90점 친구들이 어떻게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친구들은요, 애매한 수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애매한 수준이라는 건 정말로 폭넓고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정의를 드리자면 내가 이 어휘력만큼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학교, 우리 학원 친구들보다 내가 제일 잘해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지 애매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고등 베이직, 그리고 수능 2000, 그리고 어휘끝 교재가 우리의 정식 교재입니다. 이 교재들을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외웠고 잘 외웠고 헷갈리지 않는다 이 수준까지 가야 90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휘력을 끌어올리는 걸 이번 내신 기간 플러스 우리가 기말고사 전까지 꼭 이 어휘력을 첫 번째로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기본 구문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완벽한 정리라는 것도 참 애매한 용어일 수 있는데 완벽의 수준이 되려면 모든 문장에 있는 구조를 내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로 나노스 노트에서 전부 다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단어라도 내가 어떤 품사인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구조 분석을 할 수 있고 구문의 내용을 알 수 있어야지 실제로 기말고사 때 문제가 만약에 변형된다고 했을 때 변형된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노스 노트입니다. 이 친구들도 나노스 노트를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 문장을 보고 문장에 본 단어만 떠오르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단어에 우리의 동반이어 프린트가 있죠. 그 프린트에 있는 단어들까지 떠오르는지를 확인해서 단어는 떠오르지만 동반이어까지 떠오르지 않으면 그 떠오르지 않는 동반이어를 나노스 노트에다 꼭 정리해 주세요. 아시죠? 자, 그리고 준동사와 절의 구조. 주절의 구조만 준비하는 60점 이하 친구들과는 달리 1등급을 노리고 90점 이상을 노리는 친구들은요. 모든 문장의 단어, 한마디로 준동사, 그 절 안에 있는 구조까지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서 언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전체 줄거리의 키워드까지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친구들은 3단 요약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0점 이상을 노리는 친구들은요. 3단 요약 정도로는 너무 부족해요. 아까 막 보였던 세부 유형 파트에 빈칸 문제 있죠. 그 빈칸 문제에 일탈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은 90점 이상을 받기 힘듭니다. 한마디로 어떤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문장을 어떻게 찔러봐도 내가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지 이 정도 수준까지 나와야지 실제로 이 친구들이 9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90점 이상 1등급을 가르는 한 문제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내용 줄거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 문장 단위로 내가 말로 표현해보고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문장을 바꿔보면서 응용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게 되냐면 이번에 시험에서 변형이 없었지만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 다시 한번 또 문장을 변형해서 서술형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변형된 문장, 같은 내용이지만 변형된 문장을 내가 똑같이 볼 수 있고 내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영어는 언어다라는 점을 한번 집중해 봅시다. 언어라는 건요, 문장의 유기성, 글과의 인과관계, 그 문장이 이 글 전체에서 담고자 하는 의미,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리고 문장 단위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나노스 노트를 통해 사소한 빈틈, 이 친구들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엔 이 사소한 실수, 내가 순간 안다고 착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축소화시켜가지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 약점을 끝까지 분석해서 들어가서 실수를 줄이는 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내신 총평 영상을 마무리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 이번 기말고사 준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학원을 믿고 담당 선생님을 믿고 내가 목표라는 점수 80점, 90점, 100점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제로 점수가 반영이 되고 우리가 그 점수가 반영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목표를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기말고사 멋지게 한번 준비해 봅시다.